지 못하고. 근데 박장범 앵커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 뭐 연차가 높은가요? 그렇죠. 뭐 그분이 고대영 사장님 때, 고대영 사장님 때 비서실장 하셨던 분이시죠? 비서실에도 있었죠. 예, 비서실에도 있었고, 네. 요 뉴스9 이제 박민 체제 바뀌면서 이제 이소정 전 앵커가 국민들께 시청자들께 인사도 못하고 하차한 상황에서 바로 이제 와서 이 사람이 사과 거예요? 방송을 하고 했던 양반이고. 네. 그 전에도 일요진단 앵커를 했었습니다. 그게 전 정권에서 앵커 한 거잖아요. 전 체제, 그러니까 네, 전 사장 네, 체제 때도 일요진단에서 이제 앵커를 했는데 혹시 자료화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예, 이게 이제 당시에 일요진단 라이브. 박민식이 나왔어요. 이게 아마 작년 윤석열 정부에서 7월 이 수신 그 이익을 정도일 겁니다. 추진한 23년 7월 2일. 공영방송의 저 한번 들어보시죠. 고대영 사장 해임 판결에 대한 그 멘트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난주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 불법 해임과 관련됐던 여러 사람들 일제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인지 침묵의 커튼 뒤에 숨은 이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요 진단 라이브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멘트가 나가고 나서 상당히 내부에서도 이제 비판이 많이 나왔었죠. 나올 수밖에 네. 없는 멘트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 잘 들어보면 그냥 뭐 멘트 한 것처럼 들리지만 현 정권은 선, 전 정권은 악프레임을 딱 만든 거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네. 불법 해임한 고대영 전 사장. 근데 그 고대영 전 사장 해임이 뭐 법적 판결 이전에 이미 그 당시에 그 내부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그 촛불으로 시작됐던 그 시민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에요. 공영방송을 고대영. 망친, 뭐 김장겸 그렇죠. 뭐 다 똑같은 것들이지 근데 않습니까? 법원이 해임이 무효라고 한 게 결국에는 해임할 정도까지는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그거지. 그게 이 사람이 강규영 무죄고 예, 완전 맞습니다. 순수하게 예. 훌륭한 사람이다.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의혹이 몇 가지 있었어 이분이 고대영 전 사장님께서 그 국정원 금품수수 의혹도 있었고 그럼요. 예. 그리고 KBS 민주당 도청 의혹도 관련된 어떤 의혹도 있었고 네. 그 KBS 파업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죄 때문에 과도하게 해임까지 하는 것은 무리였다라는 게 사실은 이 정도면 해임 사유 아니에요? 뭐저 얼마나 더 개인적인 잘못- 입장에서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사법부 판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가 네.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김희철 사장 해임되고 막 방통위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분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이런 멘트를 한 게 있어요. 박장범 전 앵커가 그때 이제 KBS 고대영 사장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고대영 사장님께서 그리고 네. 뭐 KBS 구성원들 정말 화가 많이 나셨죠.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고 뭐 KBS 어떤 파업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도 이렇게 묵묵부답하시니까 그 국정감사장이 약간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이 박장범 앵커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네. 얘들 그 KBS 기자들 얘들이 깽판 쳐도 여론 괜찮아. 여론? 여론 괜찮아 이런 말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구성원에서 내 편 적을 이렇게 확 나눈 상태에서 이 KBS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애할 만하네요. 같이 대담을 할 만한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었네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청자들의 또 항의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잠시 댓글을 좀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윤 방송의 결정체였다라는 평가와 함께 300만 원 디올백이 조그만 파우치로 변신하는 진짜 뭐 왕이랑 신하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그렇죠.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 네. 신하가 정말 마사지해서 최대한 왕의 심기에 편한 질문을 던지고 네. 답을 듣는 그 공영방송 앵커가 이분을 보면서 신념이 있지 않고선 이렇게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자기 기자의 부끄러움을 모르나? 야,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 앞서도 네. 보셨지만 이 박장범 앵커 개인이 아주 이 우리의 공적 전파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 뭐 이런 거를 표명하고
그 해소하는 걸로 뭐 이용한 것밖에는 아니다. 저게 네. 공영방송 앵커로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맞는 것인가. 저널리즘이나 이런 것을 정파적 투쟁의 수단화 시킨 거죠. 그래서 작년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KBS 쪽이었나요? 그 앵커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바로 독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저는 많았는데 기자분들도 정파나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을 이제 권력에 적용했을 때는 다른 어떤 신념이 작용인데 그걸 우리가 보통 저널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것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자기 신화든 정파적인 신념만 가지고 이제 언론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심은정님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박장범 앵커 나중엔 엎드려서 진행하는 거 아닌가 싶었다. 이렇게 이런 거의 그런 구조였죠. 약간 그 좀만 시간이 더 때도 길었으면 약간 15도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보셨나요? 약간 다들. 실제로 그렇게 자세를 하셨더라고요. 자, 네. 다른 기자들한테 끼친 해악이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또 네. 다 같이 욕 먹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게 연출됐어요. 가장 큰